안녕하세요. 울랄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달도 우리 아이들과 치열하게 또 눈부시게 감각을 깨워가는 날들로 잘 보내셨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 바로 미각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아이의 편식을 고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온전히 부모님 자신, 바로 여러분의 미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요즘 부모님이 드신 음식 중에 진짜 온전히 그 맛과 풍미를 음미하면서 드신 건 어떤 것인가요? 바로 떠오르시나요? 아니면 잠깐 생각이 필요하신가요? 혹시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잠깐 멈칫하셨거나 머리가 하얘지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오롯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아이의 영양가 뒤에 가려져 있던 부모님의 진짜 입맛을 찾는 여행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되는 순간 우리의 미각은 어느새 아이의 영양가에만 집중되기 시작해요. 간이 맞는지, 뜨겁지는 않는지, 알레르기 성분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마치 기미상궁의 역할 완벽하게 해내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내가 좋아하는 맛,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 풍미는 언제부턴가 잊고 살기 일쑤입니다. 잠깐 부모가 되기 전 나를 좀 떠올려 볼까요? 맛집 정보 열심히 검색하고요. 새로 생긴 예쁜 카페는 무조건 찾아다니면서 카페 투어도 하시고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핫플레이스, 맛집에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즐겼던 나.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는 사진 찍어서 자랑도 하고요. 너무 보기 좋고 예쁜 음식들, 처음 먹어보는 음식 앞에서 아이처럼 설레하기도 했어요. 근데 이랬던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이를 키우면서 언제부턴가 내 안에 그 활기차던 사람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진 않나요? 아이 밥 다 먹이고 남은 식은 밥을 먹을 때도 있고요. 설거지통 앞에 서서 대충 입에 밀어넣고 겨우 식탁에 앉아서 한 숟갈 뜨려고 하는데 아이가 울고 칭얼대면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 쉬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간신히 챙겨서 마시는 내 소중한 커피가 어느새 얼음이 다 녹았어요. 보리차가 되어 있거나 식어 있어요. 전자레인지에 한 번, 두 번 데워서 먹는 따뜻한 커피 먹을 때도 많죠.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타협시킵니다. 먹는 건 그냥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한 생존용 에너지 충전이야.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라고요. 그런데요 부모님, 이게 단순히 내가 시간이 없고 바빠서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아주 기본적인 욕구와 감각을 끊임없이 뒤로 미룬 채 살다 보니 우리 뇌가 스스로 그 감각의 볼륨을 낮춰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어차피 충분히 느끼지 못할 자극이니까 뇌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괜찮아, 안 느껴도 돼 라고 내 스스로 뇌에 있는 센서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참 무서운 게 맛을 못 느끼는 미각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나를 진심으로 기쁘게 하던 삶의 모든 색깔들이 조금씩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감각이 무뎌지는 건 내 감정이 무뎌지고 있다는 가장 위험한 경고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서운 육아 번아웃으로 직행하게 됩니다. 아이가 편식하면 가슴이 고구마를 먹은 듯 꽉 막힌 듯 답답하고요. 정성껏 차린 밥상 거부하면요, 내 삶 자체가 통째로 쓴맛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육아의 고단함 속에서 우리는 어느 순간 생생한 삶의 맛을 잃어버린 채 아무 맛도 나지 않는 무맛의 일상을 영혼 없이 버텨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쿵하고 걸리신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바로 그 지친 분들을 위한 치유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엄마 아빠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뇌과학과 발달 심리학이 증명하는 우리 아이의 평생 식습관과도 직결된 이야기거든요. 그 이유를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이론은 코르티솔과 맛의 차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극한의 긴장 상태에 놓이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거 원래 원시시대에 맹수를 만났을 때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 몸을 빠르게 도망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하게 된 생존 호르몬인데요. 문제는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우리 혀끝에 있는 맛 수용체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킨 듯 둔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맛을 느끼는 센서를 뇌가 강제로 차단해버리는 거죠. 실제로
미네소타 대학 의대 연구팀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해봤는데요. 급성 스트레스 상태에 노출된 사람은 단맛에 대한 감도가 유의미하게 뚝 떨어졌고요. 높아진 코르티솔 수치는 짠맛과 신맛을 느끼는 정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너무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면 입맛 없어지잖아요. 입맛 없어. 밥알 씹는 게 모래 씹는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거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 코르티솔 반응이 부모님의 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똑같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 이거 안 먹으면 동생 된다. 한 입만 더 먹어. 이거 먹어야 돼. 자, 이런 긴장감, 화난 상태로 아이를 대하는 경우 그 굳은 표정, 날카로운 목소리, 몸짓, 눈빛 등 아이의 모든 것을 아이는 빠르게 감지하고 뇌에서 즉각적으로 코르티솔이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혀 끝에 있는 맛 수용체 또한 닫혀버리는 거죠. 아무리 최고급 유기농 재료 좋은 음식일지라도 그 순간 식탁을 감싸고 있는 공기 자체가 아이한테는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부모님이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는 식탁이라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바로 두 번째 이론과 연결됩니다. 거울 뉴런과 감정의 복사예요. 1990년대 초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신경과학자 자코모 리촐라티 연구팀이 연구를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굉장히 흥미로운 신경세포를 발견했어요. 바로 우리 뇌 속에 있는 거울 뉴런입니다. 거울 뉴런은 내가 어떤 행동을 직접 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만히 보기만 해도 내 뇌가 똑같이 그 행동을 직접 하는 것처럼 자극을 받는 신비로운 신경세포예요. 쉽게 말하면 엄마가 신레몬을 먹으면서 온 얼굴을 찡그리는 걸 보기만 해도 이걸 바라보는 아이의 뇌세포에서도 진짜 신레몬을 먹은 것과 같은 미각 반응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침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 거울 뉴런은 입을 움직이고 씹고 삼키는 보여지는 동작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행동하고 있는 사람의 깊은 감정이나 정서적인 만족감까지 복사해서 아이의 뇌에 심어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아이한테 꼭 먹이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맛있다 하고 연기를 하셨어요. 이건 아이들이 영리해서 금방 알아차려요. 하지만 부모님이 정말 나다운 모습으로 내 취향이 가득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하고 황홀한 표정을 짓는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뇌 속 거울 뉴런은요, 그 부모님의 행복한 맛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져갑니다. 우와, 우리 엄마 아빠를 저렇게 미소 짓게 만드는 맛은 뭘까? 정말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이겠구나. 혀로 맛을 보기도 전에 부모님의 행복한 표정에서부터 그 음식의 안전함과 가치를 온몸으로 신뢰하고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는 부모의 표정에서 맛을 먼저 배운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렇다면 이 기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세 번째 이론, 미각의 결정적 시기 이야기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는 인간이 성장할 때 특정 시기에 특정 자극을 경험하면 그 영향이 평생 지워지지 않고 지속되는 굉장히 중요한 중요 구간을 결정적 시기라고 부릅니다. 언어 발달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고요. 애착 형성에도 결정적 시기가 있듯이 미각과 식습관에도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결정적인 시기가 존재한다는 거죠. 세계적인 아동 발달 연구자 레안 버치 교수의 평생에 걸친 연구에 따르면요, 2세에서 5세 사이는 인간의 음식 선호도와 식습관의 기초 패턴이 깊이 뿌리내리는 가장 중요한 결정적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 내가 어떤 맛을 어떤 분위기 속에서 어떤 감정과 함께 경험했는지가 성인이 되어서 식습관이나 음식에 대한 정서적 태도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우리 어른들도 어떤 음식 앞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거부감이 느껴질 때 있잖아요. 반대로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칠 때,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 어떤 음식 하나 먹으면 몸과 마음이 사르르 편안해지는 위로의 경험도 다들 있으시죠? 소울푸드라고 늘 많이 부르는데요. 아마 한두 가지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감각이 부모님의 어린 시절
시절부터 그 결정적 시기에 경험했던 정서적 기억이 뇌에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의 식습관, 음식 선호도를 결정짓는 지금 이 시기, 누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세요. 실제로 어떤 아버님께서 퇴근 후에 집에 오셔서 대충 그냥 된장찌개를 조용히 떠서 드시고 계셨대요. 옆에서 놀던 5살짜리 아이가 옆으로 오더니 아빠 왜 이게 좋아요? 라고 물었대요. 아버님이 너무 지치기도 하고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털어놓으셨습니다. 아, 이 구수한 냄새는 말이야. 아빠가 오늘같이 너무 피곤하고 어려웠던 날이 생각나는 냄새야. 이 따뜻한 국물 한 숟갈 딱 먹으면 몸이 사르르 녹으면서 따뜻해지는 기분이거든. 그랬더니 아이가 갑자기 숟가락을 들고 와서 된장찌개를 아주 조금 떠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엄마, 나도 아빠처럼 속이 따뜻해져. 놀라운 건 이 아이는 평소에 된장찌개 냄새 나면 코를 막고 먹지 않으려고 했던 아이예요.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볼까 했을 땐 절대 안 먹던 아이가 아빠가 음미하면서 편안함을 느끼면서 이야기해준 그 한마디, 그 따뜻한 분위기가 아이 마음속에 나도 저거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자, 우리도 각 가정에서 이 따뜻한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오감을 동원한 식사, 딱 5분만 해보시는 거예요. 이걸 바로 마음 챙김 식사라고 해요. 하루에 단 5분, 10분이라도 충분합니다. 늘 아이 먹이고 남은 음식 플라스틱 반찬 통째로 싱크대 앞에서 대충 이렇게 드셨다면 오늘 하루는 오롯이 나만을 위해서 예쁜 접시, 아끼는 접시에 정갈하게 담아보세요. 그리고 입에 넣기 전에 눈으로 색감도 감상해보시고 따뜻한 향을 깊게 맡아보시고 입안에 넣은 다음 천천히 씹으면서 이 음식을 만든 재료의 질감이 혀 끝에 어떻게 닿는지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이나 다른 것들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입안에 넣은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며 먹는 이 습관. 우리 부모님의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가 현재 이 순간의 감각에 몰입하는 것만으로도 온종일 팽팽하게 과부하가 걸린 내 부교감 신경계의 긴장이 스스로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오늘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나만을 위한 맛있는 감각의 성지 딱 한 번만 세팅해보세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과일 한 조각이나 아껴두었던 허브차 한 잔을 예쁜 잔에 준비하고 5분만 그 맛을 온전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각을 딱 한 단어로 메모장에 적어보셔도 좋아요. 오늘 나의 맛은 달콤한 위로. 이렇게 짧은 한 단어면 충분해요. 그 문장이 오늘 하루도 내가 참 잘했다. 내가 나를 잘 지키고 돌봤다. 라는 훈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나에게 건네는 따뜻한 선물을 해줘야겠죠. 두 번째 방법은 나만의 소울푸드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 음식을 한 입 먹었을 때 내가 거칠었던 내 마음이 사르르 편안해지거나 어린 시절 나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줬던 존재와의 안전하고 따뜻했던 기억 소환하는 그런 음식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분한테는 친정엄마가 생일에 끓여준 뭉근한 미역국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한테는 비 오는 날 포장마차에서 먹던 추억의 매콤한 떡볶이나 라면 한 그릇, 혹은 한여름에 할머니 댁 평상에서 먹던 그 시원한 수박 한 조각일 수 있어요. 그 소울푸드가 입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 보상회로에서는 행복 호르몬, 도파민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한 신체적 감각이 자율신경계를 타고 온몸에 퍼질 거예요.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기지가 내 뇌 속에 견고하게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아이를 위한 메뉴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평안과 건강을 위해서 나만의 소울푸드 리스트를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드시는 거예요. 이거 절대 사치가 아닙니다. 내 에너지가 충족되어야 더 건강하고 단단한 부모로서 아이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세 번째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맛 표현 놀이를 해보는 겁니다. 아이의 정서적 어휘, 언어 발달을 돕는 훌륭한 교육인 동시에 육아 스트레스로 굳어버린 부모님의 잠든 미각세포를 깨워보는 겁니다.
식탁에서 아이한테 이렇게 음식 먹이면서 어때? 맛있지? 그러니까 빨리 먹어. 자, 이렇게 신문하듯 끝내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음식을 드시고 느꼈던 생생한 감각을 먼저 소리내서 묘사해 주시는 거예요. 와, 이수야! 엄마는 이 두부가 미끌미끌하고 고소해서 입안에 넣으니까 눈 녹듯이 살살 녹는 것 같아. 아빠는 이 된장찌개 냄새를 맡으니까 추웠던 몸이 뜨끈뜨끈해지고 마음도 뜨끈뜨끈해지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신기하게도요, 내 감각을 입 밖으로 소리내서 말하는 순간 그냥 생존을 위해서 무심코 삼켰던 맛들이 비로소 내 혀끝에서 또렷하고 생생하게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언어로, 단어로 정의하는 순간 뇌의 감각 기질이 활성화되는 원리인 거죠. 처음엔 당연히 어색하실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화려하게 표현하지 않아도 괜찮고요. 하면 할수록 표현 방법은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복잡한 말의 의미보다 부모님이 음식을 대할 때 표현하는 그 나른하고 행복한 눈빛, 목소리, 분위기를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부모님이 식탁 위에서 보여주는 그 표정 자체가 저게 도대체 무슨 맛이길래 우리 엄마 아빠가 저렇게 행복해하지? 나도 한번 용기 내서 먹어볼까? 호기심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맛 표현 언어가 풍부해지면요, 아이들은 나중에 자라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어휘력도 폭발적으로 자라나게 되겠죠. 자, 네 번째 방법은 부모님의 취향을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는 쌉싸름한 녹차 맛을 참 좋아해. 이 표고버섯은 질겨서 솔직히 별로야. 근데 할머니는 쫄깃쫄깃해서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이렇게요. 엄마 아빠도 각자 좋아하는 맛이 있고 싫어하는 취향이 있다는 인간적인 모습 아이한테 보여주셔도 됩니다. 물론 이게 편식을 무조건 허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감각을 스스로 신뢰하는 아이가 오히려 새로운 맛에도 더 용감하게 도전할 수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 2세 전후 아이들은요, 지금 인생에서 처음으로 나라는 독립된 자아가 싹 트는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 나는 이런 느낌이 싫어. 이런 자기만의 감각 기준과 주체성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밥상에서 매번 내 권위를 가지고 이건 몸에 좋은 거니까 무조건 다 먹어야 돼. 편식하면 안 돼. 이런 명령만 내리게 되면 아이는 무의식적으로 내 신체 감각이 틀렸나? 라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입안에서 미끌거리고 저 냄새가 싫은데 엄마가 자꾸 먹으라고 하네. 내가 느끼는 느낌이 잘못된 건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먼저 식탁에서 엄마도 이 맛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대신 엄마는 이러이러한 맛을 더 좋아해. 그냥 당당하게 취향을 말해줄 때 아이는요, 굉장한 정서적 해방감, 안도감을 느끼면서 배웁니다. 사람마다 맛을 다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싫어하는 맛이 있는 것도 지극히 정상이고 괜찮은 거구나. 자, 내 몸의 감각을 스스로 신뢰하는 자존감의 뿌리, 그 위대한 힘이 지금 여러분의 밥상 위에 심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렸던 방법 중에 오늘 저녁에 우리 부모님의 미각을 위해서 가장 쉽게 실천해 보실 수 있는 건 뭔가요? 딱 이 한 가지만은 가슴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나눈 솔루션들, 오감으로 시작하는 마음 챙김 식사, 나만의 소울푸드 챙겨 먹기, 맛을 다채롭게 소리내어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결코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식습관 훈육이 아니라는 거.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부모님이 진심으로 맛을 느끼는 행복한 순간을 되찾는 거예요. 거울 유런 이야기 기억하시죠? 부모님이 정말 나답게 내 취향이 담긴 음식을 먹으면서 진심으로 행복해할 때 아이의 뇌 속 거울 유런은요, 그 부모님의 행복한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안전함, 즐거움, 행복을 온몸으로 신뢰하고 학습하게 되는 거죠. 결국 부모님이 자신의 맛을 진심으로 즐기는 모습 그 자체가 내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이 세상 최고의 미각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밥상에서 딱 한 번만 해보세요. 아이한테 수저로 떠먹이면서 얼른 먹어봐. 재촉하기 전에 부모님이 먼저 기쁘게 한 입 푹 드시면서 눈을 따뜻하게 맞추고 엄마 입에서는 이런 맛인데 우리 이소 입속에서는 어떤 맛이 느껴질까? 자, 이 다정한 한마디가 오늘 여러분의 밥상 온도를 완전히 바꿔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마음을 담아 이 말 꼭 전하고 싶어요. 아이에게 좋은 것, 비싸고 영양가 있는 거 먹이려고 온 힘을 다해 애쓰시잖아요. 근데 그만큼 부모인 여러분 자신도 좋은 감각을 느끼고 이 순간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히 넘치십니다. 이번 한 달 아이와 함께 밥상 위에서 따뜻한 감각을 마음껏 나누는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쁜, 행복한 한 입의 여유도 꼭 잊지 말고 찾으시길 바래요. 울랄라는 여러분의 맛있는 하루하루를 언제나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랄랄랄라 같이 놀